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경입니다. 자, 3월 학력평가 잘 보셨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은 그런 학력평가였지만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 우리 또 서울시 교육청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이 출제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까는 건 이따 까고 우선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힘들게 입수하셔가지고 수고하셨다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기하 미적 확통 이 선택으로 나뉘는 첫 시험이라 가지고요. 뭐 과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교육청 치고는 정말 관심을 거의 뭐 평가원 수준의 관심을 받았죠. 관심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야. 아무튼 결과가 어느 정도 좀 나와서 그걸 좀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이 표 보십시오. 표 한번 보세요. 표를 보시면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표 한번 봐봐. 이게 지금 정답률 표입니다. 자, 표만 먼저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이 정답률 표를 보면 그 검은색이 이제 확통 선택자. 예, 어둡습니다. 자, 밑에 다 가라앉아 있죠. 미적분이 빨간 거, 그다음에 기아, 가운데 있는 이제 푸르스름한 녀석입니다. 자, 보시면 이 정답률의 그래프를 좀 한번 보세요. 정답률, 요거. 모든 번호대에서 검은색의 밑을 엄청나게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있죠. 이거 9번, 10번 대, 여기. 야, 요쪽에서 정답률 차이가 엄청납니다. 뭐 어려운 거 못 풀었다. 오히려 여기는 뭐 어려우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야, 이쪽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제 문이과 공통으로 우리가 시험을 봤죠. 드디어 그간의 어떤 보호막이 사라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좀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나영이라는 어떤 그 이름을 가지고 이거 뭐 약간 그들만의 리그를 구성하면서 약간의 보호막을 쳐줬지만 그게 해제된 상태에서의 아주 다소 충격적인. 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래요. 공통문항의 원점수 차이가 거의 뭐 15점 이상 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내가 자료를 좀 다시 받아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점 이상 난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림 보니까. 근데 의외로 기하 학생들이 점수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제가 봤던 것보다. 우선 첫 번째는 뭐 생각하긴 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게 확통의 이 격차. 두 번째, 미적과 기하 선택자를 봤을 때 기하의 점수 차도 꽤 큰 것 같아요. 원점수 기준 한 6, 7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요거 차이 꽤 큰 거죠. 꽤 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학통 친구들의 원점수가 좋지 않다라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공통범위를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하실 거예요. 학통 친구들 공통범위 준비를 제대로 해서 이과 친구들과의 경쟁력도 충분히 갖지 않는 한 좀 쉽지 않은 싸움일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거 뭐 정답률 그래프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공통범위 말고 이 선택 과목은요. 사실은 들락달락하면서 사실은 차이가 많이 안 느껴져요. 중요한 건 공통이야. 내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뭐 미적을 선택하네, 기하를 선택하네. 아니, 그게 중요하지. 근데 그게 다 결정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공통범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공통범위. 75%를 차지하고 선택의 점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통범위 준비 잘해야 된다. 공통범위가 판가름을 할 거다. 우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죠. 거기서 편차가 벌어지게 출제할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평가원은 분명히 6월, 9월에 또 조정을 할 거야. 아마 6월에 좀 과도하게 어렵게 낼 가능성들이 좀 있어요.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평가원이 너희들이 어떤 통계치를 좀 확인하고 너희들의 난이도의 어떤 반응도를 좀 확인한 다음에 구평에 조금 완화시켜서 조절점을 잡는다. 항상 그래왔어. 그 뭐 나만이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혼란함에서도 본인의 길을 잘 찾아가야 돼. 공통 범위를 가지고 흔들 거다 이런 얘기야. 맞아? 그래서 이제 요 공통 부분에서의 이 튼튼한 어떤 원점수 이게 올해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요. 전체 그 미적분 선택자랑 제가 확통 얘기하면서 거의 65% 정도 확통이 될 거다. 결과적으로 그 얘기를 초반에 했었는데 12월에 요번에 보니까 59%가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아가 내가 한 6, 7%, 7, 8%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6%네요. 기아는 한 6%. 미적분이 의외로 좀 많은 편이에요. 지금 보니까 35%다. 근데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를 그 미적분 선택자 중에 그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일부가 기아, 일부가 확통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적청기 친구들이 나중에 기아로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 비율이 상당히 좀 적을 것 같아요. 6평 근방에서 다시 기아로 넘어가는 건 되게 큰 부담이거든요. 이게 예전에 가형, 나형 넘어가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죠. 어쨌든 여기도 이과 친구들이니까. 그렇다면 중하위권 친구들이 입시 전형을 좀 보면서 아예 확통을 선택할 가능성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확통 인원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아도 조금 늘어나겠지만 사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게 현실이고 아무튼 전체 비율이 이렇습니다. 전체 인원이 좀 확통이 많긴 하지만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거의 좀 수포자 수준의 굉장히 학력 미달의 친구들이 많아가지고요. 음, 미적분 선택자들이 사실 표점에서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제가 만약에 평가원 출제자라면 미적분의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킬러급의 문제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태라면. 미적분이 전체 인원의 35%고요. 기하보다 훨씬 많은, 이렇게 기하가 너무 소수잖아? 그럼 내가 출제자면 기하 문제는 좀 평이하게 균등하게 낼 것 같아요. 킬러를 내서 편차를 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 인원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미적분은 충분한 편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수가 나온 걸로 봐서 30번 킬러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라는 생각. 근데 30번이 킬러가 되잖아? 나머지 문제가 쉬워지고 평이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균질한 난이도의 문제와 톡 튀는 30번 하나 정도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고 아니면 아예 준킬러 형식의 고난도 문제를 29, 30번에 두 개를 이렇게 박아놓는 3월점 그런 형식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상위권을 분별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킬러가 그대들의 등급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팩트 폭행이죠. 킬러 때문에 니들이 2등급 맞을 걸까? 응? 킬러 때문에 니들이 재수하는 걸까요? 그러면 킬 못 풀어. 못 푼다고. 예,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좀 한정적이야 시험 시간에. 그러니까 킬러가 등급을 결정하거나 사실은 당락을 결정하는 인원은 아주 극소수라고 저는 봐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준킬러 얘기를 많이 강조하죠.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낯선 문제. 조금 낯설어 보이는데 풀리는 문제. 그런 류의 문제들이 막 섞여 있는 곳에서 이거 당혹감을 잘 이겨내는 게 필요해. 그래서 기존 기출도 중요하긴 한데, 그냥 다시 한번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기출 문제 분명히 중요하고 잘 풀어야 되는데, 기존 기출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문제를 접근하면 우리 큰 끊고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유형은 아니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낯선 준킬러가 등급을 결정할 겁니다. 자, 내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6평을 봅시다. 제가 뭐 다 맞을 수는 없죠. 근데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는 좀 예측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예요. 선생님이 신규 문제를 많이 수합하고 신규 문제를 많이 만들고 신규 문제를 많이 공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게 현실적으로 너희들 상위권의 등락을 결정하더라고 단연간 보니까. 그리고 올해는 그게 더 강해질 거라는 나름의 위기감이에요. 킬러가 너희들의 등급을 야 자꾸 킬러는 그래 뭐 의대 갈 친구들 있잖아. 나보다 잘 푸는 애들. 걔들한테는 킬러가 중요하죠. 근데 니들한테는 내가 보기엔 킬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시하는 거냐고요?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야. 킬러는 어렵거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준킬러 그리고 쉬운 4점으로 보이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어려운 3점 위치도 그냥 던져줄 리가 없어요. 22문제 안에서 아까 이거 봐봐. 학통 봐봐. 여기. 이게 봐봐. 성적이 좀 좋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구간인 거예요. 9번, 10번. 여기 쉬운 번호 텐데요. 굉장히 당황한 구간이라고요. 여기서 갑자기 빡 떨어지잖아. 그런 변별을 중간 난이도에서 얘들이 손을 볼 것이다. 중상위권도 저기서 약간 당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삼 그리고 브릿지 4점이라고 불렀던 뭐 쉬운 4점 이치 그리고 준킬러 이 3단계의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얼마나 잘 연습하냐. 기본 개념, 단순 연습, 기출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구간 그리고 기출의 변형을 통해서 심리형을 통해서 낯선 부분에 해결해야 될 어떤 구간들에 대한 완벽한 전략이 공통문항과 선택문항에서 명확하게 있느냐. 올해 그게 관건일 거야. 알았어? 그런 얘기고요. 음, 어쨌든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이 좀 긴 얘기는 하긴 좀 힘들고, 뭐 길게 얘기했네 벌써? 벌써 길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본인이 원점수를 잘 맞는 전략이 좀 중요한데, 이제 확통 친구들은 좀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표준 편차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 본인의 원점수를 높이기 위한 공통문항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주세요. 이게 이제 학동 선택자들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미적 선택자들은 결국에 이제 준킬러가 너희들의 등급을 결정할 건데 너희들 공통문항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아무리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잘 잡아도 미적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기하는 모수가 좀 적은 편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더 쪼그라들 구조야. 내가 보기에는 많이 쪼그라들 구조고 내년은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아의 상황이. 그러니까 올해 승부 내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올해 승부 내셔야 되겠고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점수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 그리고 생각 외로 그 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니까 오히려 기아 선택자들의 기회는 그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극상위권 친구들이 미적으로 몰리는 상태. 여기서 표점 잡기는 좀 이과에서 좋은 그런 방향성. 그래서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에게 오히려 좀 유리한 시험의 가능성이 좀 요걸 보니까 좀 생긴 것 같아요. 재수생이 들이닥치기가 좀 쉽지 않거든. 그 주변 재수생들 물어보면요.
기아를 할까 이러다가도 결국엔 잘 못하더라고요. 예, 겁나는 거죠. 그동안 해왔던 미적분도 좀 아깝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잘 살린다면 뭐 개꿀까지는 아니지만 설탕물 정도는 될 수 있다. 까집니다. 아셨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수합되면 좀 표로 다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 이야기합시다. 결론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 알았지? 여러 가지 문제 많이 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정현 경이었습니다.